제니퍼리는 백미선과의 전화를 끊고 울먹이면서 파인 땡큐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여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 오너로 일하고 있는 제니퍼리는 공동 투자자인 백미선의 남편과 일하는 사이였고 회의에 참가한 백미선의 남편을 대신해 전화를 받았다가 그녀가 우는 걸 들은 것이었습니다. 제니퍼리가 백미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한테 전화 왔었는데 우는 것 같았어요. 백미선의 남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대화를 했다고요? 제니퍼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대화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어보니 잘 지내셨다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백미선의 남편은 당장이라도 전화를 해서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백미선에게 거짓말 해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러지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백미선은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중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동안 진실을 알리지를 못했지만 실은 약 5년 전 공부와 병행하며 월가의 게시판에 쓴 퀀텀 투자 전략 글이 대박났고 실제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주가의 추세, 강도, 변동성을 분석하는 기법이 성공하면서 약 1000배의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모집이 되었고 월가의 거물 제니퍼리의 스카웃으로 인해 헤지펀드 대표로 일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한 학기 학비를 벌 정도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뒤였지만 갑작스럽게 백미선이 보내주는 학비를 받지 않으면 학업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될 것 같아 백미선이 보내주는 달러를 받기는 했지만 그대로 통장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미선의 남편은 백미선에게 크게 미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2, 3년만 더 바짝 일을 한 뒤에 평생 은퇴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부를 모으고 한국으로 돌아가 그동안 기러기 엄마로서 가진 고생을 다한 아내 백미선만을 위해 남은 평생을 살 거라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박사학위를 수여받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백미선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백미선 하나만을 생각하며 낮밤 없이 일해온 지난 5년이었습니다. 이 모든 거짓말이 가능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백미선이 영어를 한 문장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미국 공항에도 못 오는 백미선은 남편이 이렇게 완벽한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추호도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덕분에 백미선의 남편은 헤지펀드 오너가 될 수 있었고 앞으로 백미선의 인생은 꽃길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제니퍼리는 글로벌 주식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한 한국 주식들에 관해 평소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공동대표 백미선 남편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니퍼리가 백미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퀸즈라는 주식이 있는데 오너가 바뀌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지금쯤 조금씩 매집하면 어떨까 싶어요. 백미선 남편이 의아해하며 주식창을 봤습니다. 퀸즈는 아내의 남동생 사돈댁이었습니다. 백미선의 남편은 만사를 제쳐두고 퀸즈 주식 주주 현황의 변화와 주가의 변동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주주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홍범준 5.3%, 홍혜인 3%, 홍범자 2.1%, 홍수철 2.2%, 김선아 1.1%로 오너 가족의 지분은 모두 합쳐서 13.7%밖에 되지 않았었지만 홍만대 회장의 지분을 가져오게 되면서 34.7%가 됐고 소액 주주 지분은 34.3%, 은성의 지분은 31%로 오너가의 지분과 소액 주주의 지분, 회장 은성의 지분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변수는 상속세 납부로 홍만대 회장이 사망하고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의 규모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오너가의 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었고 이는 홍씨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게 명약관화하였습니다. 백미선 남편은 그제야 뉴스 기사를 서칭하며 사돈댁이 최근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미선 남편은 말이 나온 김에 한국에 실사를 나가보자면서 제니퍼리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홍범준과 김선아 홍범자는 홍혜인의 귀국 날짜에 맞춰 공항에 나와서 기다렸지만 은성은 이미 홍혜인에게 말해놓길 가족들이 홍혜인의 주식을 뺏고자 친한 척 연기를 하는 거라면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은성은 그 증거로 퀸즈 가족들 사이가 상당히 안 좋다는 금융권 찌라시 내용을 정리해서 홍혜인에게 사전에 보여주었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홍혜인은 그렇게 어이없게도 홍범준과 김선아, 홍범자를 눈앞에서 보고도 대면대면한 채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선아는 멀어져가는 홍혜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혜인아, 혜인아 어디 가는 거니? 애타게 홍혜인을 찾는 김선아의 목소리를 듣자 홍혜인은 과거 수환 오빠가 죽은 바닷가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김선아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억부터 하나씩 떠오르는 홍혜인이었습니다.
독일 의사가 부작용이 적으면 기억을 빨리 되찾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홍혜인에게 그런 기적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수사 중인 가족들이 없는 퀸즈타운에 돌아온 홍혜인은 소각장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은성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는 걸 느꼈습니다. 통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자 화염에 휩싸인 차를 붙잡고 맨손으로 창문을 깨서 자기를 구하려던 백현우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야, 백현우 너 거기서 뭐해? 자신을 보며 울면서 다가오던 그 남자가 바로 백현우란 것이 기억났습니다. 홍혜인은 백현우가 자신의 스토킹범이 아니고 자기를 정말 사랑해준 남자란 걸 기억해냈고 은성을 믿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은성과 척을 지면 퀸즈 백화점 사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어려워질 뿐더러 당장 갈 곳마저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홍혜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도우미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도우미들은 다 입을 다물고 홍혜인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홍혜인은 이것도 은성이 시킨 것이라고 생각해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홍혜인은 기억을 잃고 주눅든 모습이 아닌 과거 톡 쏘는 말투를 가진 앙칼진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홍혜인은 도우미들을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오래전부터 일하셨다면서요? 그럼 저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 은성이 말에만 충성하고 제 말은 안 들으세요? 저 이제 퀸즈 백화점 사장도 복직하고 이 집도 아직 홍씨 가문명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도우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머쓱해하다가 홍혜인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홍혜인은 자기 생각이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홍혜인은 도우미들에게 불타버린 핸드폰을 통 안에서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홍혜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핸드폰 사설 복구 업체에 맡겨놓았고 곧 다시 핸드폰을 회수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고 곤란해하고 있는 홍혜인에게 한 도우미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백현우 이사님하고 홍혜인 사장님께서 나누시던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사장님이 유산하신 첫 아이 출산 예정일이라고 비밀번호가 1031이라고 했어요. 홍혜인은 비밀번호를 눌렀고 그곳에서 백현우와 나비서의 핸드폰 번호를 모두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홍혜인은 백현우의 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치소 보관함에 있는 백현우의 폰이 울렸지만 갇혀있는 백현우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홍혜인은 두 번째로 통화 기록이 많은 나비서 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비서는 홍혜인에게 전화가 오자 까무라치면서 전화를 받았고 자기가 퀸즈 백화점 회사 기밀 누설 혐의로 징계를 받아 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진짜 억울해요. 저 회사 기밀 누설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출근했더니 짐까지 다 싸서 내놨더라고요. 홍혜인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징계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거나 구치소에 들어간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고 은성을 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성을 경계하는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백미선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은성이 차명 계좌를 만드는 것을 넘어 3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에 4.9%씩 퀸즈의 주식을 매입하여서 공시의 의무를 피해가면서 주식 수를 늘려갔단 것을 한눈에 파악했고 이것이 적대적 인수합병인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백미선 남편이 제니퍼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그동안 너무 등한시했나 봐요. 사돈댁이 이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넘어가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요. 지금이라도 가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제니퍼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이요? 누구 말하는 거죠? 백미선의 남편은 은성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니퍼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퍼킹 쇼킹 미국식 육두문자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 완전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예요. 저랑 예일 대학교 동문인데요. 학교에서도 인성 좋은 척 착한 척 다 하고 뒤로는 온갖 나쁜 짓 하고 다녀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착한 줄 알았다가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용두리에 도착한 백미선의 남편은 그간의 사정을 백미선과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봉 건물이 생긴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부자 사위까지 생겨버린 백미선네는 웬일로 집안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봉에는 아들 백현우가 누명을 썼고 사돈댁의 일도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다며 슬퍼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 홍혜인이 가족의 품이 아닌 은성과 한 집에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성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는 제니퍼리는 절대 은성과 홍혜인을 한 집에 두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봉에는 알면서도 방법이 없다고 했고 제니퍼리는 자기에게 좋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제니퍼리와 백미선의 남편은 글로벌 헤지펀드의 자격으로 은성과 단독 미팅을 요구하였고 홍혜인의 곁에만 있고 싶은 은성은 퀸즈타운을 미팅 장소로 잡았습니다. 제니퍼리는 은성을 보자마자 여보라고 부르고는 달려가 안겼습니다. 은성은 이거 왜 이러시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홍혜인이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홍혜인은 어쩐지 찝찝하더라니 라면서 은성에게 다가가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유부남이라는 오해를 받은 은성은 그 자리에서 퀸즈타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곧이어 홍씨 일가와 용두리 일가가 모두 홍혜인을 보러 퀸즈타운으로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조금만 알아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수술을 받고 온 홍혜인에게 기특하다며 아낌없는 사랑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